머리가 무겁고 가래가 많고 입냄새가 나시나요?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가래와 습은 비장에서 시작해서 간에 뿌리를 두고 폐에 나타나며 근본적으로는 신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무겁고 변이 끈적끈적하고 가래가 많이 나오고 입냄새가 나고 피부가 기름지는 등의 증상을 경험하지만 그 근본 원인이 담습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담습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담습은 몸속의 먼지와 가래와 같습니다. 끈적끈적하고 제거하기 어려우며 혈과 기를 따라 순환하면서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담습이 단일 장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장에서 시작하여 간에서 감지되고 폐에서 나타나며 신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네 가지 장기는 서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담습의 기원과 발생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자가진단 신호를 제공하며 사대장부의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담습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더 가벼운 기분을 느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래와 습기가 무엇인지 이해하세요. 가래와 습기는 왜 끈적끈적하고 제거하기 어렵고 치료하지 않고 오래 두면 더 심해지는 걸까요? 전통 중의학 TCM에서 가래와 습은 체액대사가 방해받아 축적되는 병적인 산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기침으로 배출되는 가래와 몸 안의 무형적인 습탁이 모두 포함됩니다. 습탁의 핵심 특징은 옷에 묻은 기름 얼룩처럼 끈적이고 무겁고 치료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세척하지 않으면 더 쌓일 뿐입니다. 가래와 습, 몸이 무겁고 힘이 없어지고 움직이기 어려워지며 팔다리가 나부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축축한 천에 쌓인 것처럼 어지럽고 머리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가래와 습기, 이로 인해 변기에 달라붙고 혀가 두껍고 기름지고 입이 끈적끈적하고 냄새가 나고 여성의 경우 질 분비물이 두꺼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담과 습기는 퍼지기 쉽다. 한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비장, 간, 폐, 신장 등의 장기에 영향을 미쳐 기와 혈류를 방해하여 소화불량, 가래가 섞인 기침, 관절 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소문지진요달론에는 습으로 인한 붓고 충만함은 모두 비에 속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중의학이 오랫동안 담습과 내장의 관계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담습의 근본 원인은 대사장애이며 인체의 수분 대사는 주로 간, 폐, 신장, 신의 조화로운 기능에 의존합니다. 이 네 가지 장기의 연결고리 중 어느 하나라도 끊어지면 물이 담습으로 축적됩니다. 이 담습이 주로 모이는 곳은 비장에서 시작되어 간에서 기원하고 폐에서 나타나며 신장, 신에서 기원한다. 가래와 습은 사장의 기능 장애로 인한 연쇄 반응입니다. 사장은 각각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라도 기능이 저하되면 가래와 습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담과 습기는 비장에서 발생합니다. 비장과 위는 담과 습기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비장은 섭취한 음식을 영양소로 전환하고 체내에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는 등 대사와 운반을 담당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과 같습니다. 비장과 위장의 기능이 약하면 수분 대사가 정체되고 습이 가래로 쌓입니다. 일반적인 원인, 날 것, 차가운 것, 기름진 것, 달콤한 음식을 장기간 섭취, 과식, 과로, 과도한 생각, 전통 중의학에서는 생각하면 비장이 상한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증상,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끈적끈적한 변, 식욕부진, 신체의 무거움, 사지의 약함, 두껍고 기름진 혀 코팅이 동반됨. 원리, 비장과 위는 건조기와 같습니다. 비장이 약하면 건조기가 고장 난 것과 같습니다.
옷은 마르지 않고 결국 곰팡이가 피고 축축해집니다. 이것이 가래와 습의 근원입니다. 2. 담습은 간에서 비롯됩니다. 간의 기정체는 담습의 촉매입니다. 간은 기의 원활한 흐름을 관장하며 신체 전반의 기를 조절합니다. 기가 순조롭게 흐르면 물이 순조롭게 흐르고 기가 고이면 물이 고인다 라는 말이 있듯이 기가 순조롭게 흐를 때만 체액이 원활하게 순환하고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간의 기가 고이면 기의 순환이 막혀 가래와 습이 쌓이게 됩니다. 일반적인 유발 요인, 장기적 불안, 분노, 감정 억제, 높은 스트레스, 불규칙한 근무 및 휴식 일정. 전형적인 증상, 감정 기복 후 복부 팽만, 트림, 식욕 부진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슴 답답함, 과민함, 과도한 가래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압통과 월경 불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원리, 간기 정체는 마치 교통체증과 같습니다. 이는 체액의 흐름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비장을 역행시켜 공격하여 비장과 위의 소화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교통이 막혀 하수 처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작용으로 가래와 습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3. 담과 습기는 폐에서 발생합니다. 폐는 담과 습기를 배출하는 경로입니다. 폐는 체액의 분산과 하강을 관장하며 체액을 온몸으로 분배하고 과도한 체액을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폐는 본질적으로 신체의 환기관입니다. 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체액 배출 경로가 막혀 가래가 쌓이게 됩니다. 일반적인 원인, 외풍, 한기 또는 풍열, 장기간 흡연, 대기 오염, 폐의 기력 약화 등. 전형적인 증상, 가래가 많이 섞인 기침, 기침하기 힘든 걸쭉한 가래,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짐,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계속 들고 피부가 건조하거나 기름짐. 원리, 한의학에서는 폐는 담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폐는 담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폐의 산화 기능이 저하되면 체액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폐에 담이 쌓여 기침, 가래가 많이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담과 습의 가장 직접적인 증상입니다. 4. 담과 습기는 신장에서 발생합니다. 신장은 담과 습기의 제어센터입니다. 신장은 수분 대사를 관장하고 체내 수분 대사를 조절합니다. 신장의 양 에너지는 마치 용광로처럼 작용하여 체액을 따뜻하게 하고 변화시켜 정상적인 순환과 대사 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장의 양 에너지가 부족하면 용광로에 충분한 열이 공급되지 않아 체액이 따뜻해지고 변화되지 못하고 가래와 습으로 쌓이게 됩니다. 일반적인 원인, 선천적 허약, 과로, 밤샘, 신장양을 고갈시키는 장기 질환 등. 전형적인 증상, 추위에 대한 두려움, 손발이 차가움, 설사, 맑고 많은 양의 소변, 허리와 무릎의 통증과 허약함, 맑고 묽은 가래가 많이 섞임, 몸이 무거움, 혀가 희고 기름짐. 원리, 신양은 온몸의 양기의 근원으로 주전과 같습니다. 주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진액을 데우고 변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장의 수속 및 변환 기능과 폐의 산화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진액 대사가 완전히 중단되고 담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담습이 깊은 뿌리를 가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래와 습기 자가 진단, 몸에 가래와 습기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6가지 징후를 확인하세요. 가래와 습진 증상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징후를 스스로 확인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1. 머리가 무거운 느낌. 항상 몸이 약하고 움직이기 싫어하며 마치 팔다리에 납이 가득 찬 것 같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습니다. 2. 소화기 이상. 변기에 대변이 붙어 내리기 어려움. 식욕 부진과 복부 팽창.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심함. 3. 구강 문제. 두껍고 기름진 혀 코팅.
흰색 또는 노란색, 입에서 냄새가 나는 끈적끈적한 입, 과도한 가래, 맑거나 노란색 가래. 4. 피부 상태, 지성 피부, 여드름이 잘 나거나 피부가 칙칙하고 습진이 있으며 만지면 끈적끈적합니다. 5. 기타 증상,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짐,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 여성의 경우 진한 질 분비물, 남성의 경우 음낭 습기 등. 6. 원인 자가 진단, 날 것, 차가운 음식, 기름진 음식, 달콤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는 것, 정서적 우울,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 장시간 앉아있는 것. 증상이 3개 이상 나타나면 신체에 가래와 습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내부 장기 기능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4. 사장을 공략하여 습을 재발 없이 제거하는 4가지 방법. 담습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담습. 치료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비장, 간장, 폐장, 신장을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비장 강화, 간 이완, 폐 정화, 신장 온열의 4가지 측면에 집중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화로운 접근을 통해서만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비장을 강화하고 습기를 제거합니다. 담습의 근원을 차단합니다. 핵심 원리는 비장과 위의 소화 기능을 강화하여 정상적인 체액 대사를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가래와 습기의 생성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관리, 가벼운 식사를 하고 날 것, 차가운 것, 기름진 것, 단 음식을 줄이고 보리, 팥, 마, 동과 등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습기를 제거하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세요. 과식을 피하고 식사 후 10에서 15분 정도 산책을 하여 소화를 촉진하세요. 전통 중의학 접근법, 이천탕, 이진탕의 치료 원리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천탕은 습을 말리고 담을 사귀며 기를 조절하고 중초를 조화롭게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비장 허약이 뚜렷한 경우 더덕, 코다노사이즈 파일라솔러, 이나 백출, 얼렉털로즈즈 매크로세펄러, 과 같은 약재를 병용하여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2. 간을 진정시키고 습기를 제거합니다. 가래와 습기의 순환 경로를 뚫어줍니다. 핵심 원리는 간의 기를 조절하고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체액의 순환을 촉진하고 기의 정체와 습기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일상관리, 음악 감상, 명상, 운동 등을 통해 기분을 좋게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장시간 분노와 불안을 피하고 매일 5분씩 태총경혈, 발등에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족골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마사지하면 간을 진정시키고 기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통 중의학 접근법, 소요산, 소로산의 치료 원리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는 간을 진정시키고 우울증을 완화하며 비장을 강화하고 혈을 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간장 질환이 화로 변할 경우 청열 성분을 적절히 첨가하여 간장 질환으로 인한 가래와 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3. 폐를 맑게 하고 습기를 제거합니다. 가래와 습기를 배출하는 창문을 엽니다. 핵심 원리는 폐의 기를 분산시키고 하강시키는 기능을 회복시켜 기침, 발한 등을 통해 체내에 쌓인 가래와 습기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일상관리, 호흡기를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물을 많이 마시세요. 흡연과 먼지, 연기와 같은 자극물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세요. 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매일 심호흡이나 복식호흡을 연습하세요. 전통 중의학 접근법, 삼자양친탕의 치료 원리를 참고할 수 있으며 기를 조절하고 담을 해소하며 소화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들깨, 갓, 무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를 조절하고 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4. 신장을 따뜻하게 하고 습기를 제거합니다. 담습의 핵심 조절을 강화합니다. 핵심 원리는 신장양을 따뜻하게 보양하고
신체의 체액 변환 및 따뜻함 능력을 강화하며 근본 원인에서 가래와 습기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관리, 추위와 습기를 피하고 날 것과 차가운 음식을 적게 먹고 허리와 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주의한다.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말고 오후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 신장량이 충분히 회복되도록 한다. 호두, 구기자, 검은 콩 등 신장을 보하고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 전통 중의학 접근법, 진무탕의 치료 원리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는 양을 따뜻하게 하고 인유를 촉진하여 신장의 양기 부족과 체내의 습기 축적으로 인한 가래와 습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해야 함. V.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 습기 제거에 대한 5가지 일반적인 오해. 1. 비장을 튼튼히 하지 않고 오로지 인뇨에만 의지하면 습기를 없애려고 할수록 습기가 더 쌓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을 제거하는 것이 단순히 율무와 팥을 더 많이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소홀히 합니다. 비장과 위 기능이 개선되지 않고 체액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비록 습을 일시적으로 배출하더라도 곧 새로운 가래와 습이 생겨 습을 제거할수록 습이 더 많아진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2. 맹목적으로 냉습제를 사용하면 비위의 양기가 손상됩니다. 일부 습제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열을 내리고 습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비장과 위의 양기를 손상시켜 비장 허약이 심해지고 가래와 습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약하고 차가운 체질인 사람은 무분별하게 습제를 복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3. 오직 토해낸 가래에만 집중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래와 습기를 무시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침과 가래가 많이 나올 때만 습을 없애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그 근본 원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의 습과 탁함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침을 하지 않더라도 몸이 무겁고 변이 끈적끈적하다면 가래와 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절한 시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4. 습기 제거 기간 동안 식단을 조절하지 않으면 노력 낭비입니다. 날 것, 차갑고 기름지고 단 음식을 동시에 먹으면서 습기를 제거하려는 것은 마치 쓰레기를 버리면서 청소를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진정으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습기 제거의 핵심은 치료 3부분, 유지 7부분이며 식단 조절이 핵심입니다. 5. 빠른 습기 제거를 추구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며 조급해하는 것은 실제로 효과가 없습니다. 가래와 습은 장기간 축적된 결과이며 치료에는 인내가 필요하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습 제거 강도를 높이면 장기 기능을 손상시키고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래와 습을 치료하는 데는 1개에서 3개월이 걸리며 효과를 보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담습의 본질은 내장 기능 장애로 인한 체액 대사 장애입니다. 이를 완전히 없애려면 비장에서 시작해서 간에서 시작해서 폐에서 나타나고 신장에서 시작된다는 핵심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간을 편안하게 하고 폐를 맑게 하고 신장을 따뜻하게 하는 4가지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병행하면 담습의 근원적인 발생을 차단하여 몸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습을 제거하는 것은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몸을 단련하는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적절한 방법을 찾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담습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입니다.